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안동시정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공제 동심만리입니다. 민선 8기 1년차에는 봉산계도 우수가교,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논다. 안동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장애물을 모두 철거하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2년 차에는 백설불굴 중력이산, 지금까지 간행을 모두 제거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힘을 함께 모으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바이오산업단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도 사실이고 또 아직까지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고 정신력도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동주, 공제, 동심만리 한 배를 타고 함께 가면은 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만리를 갈 수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속 가능한 내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올해의 시정 화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동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도시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동의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동의 물산업 클러스터를 이제는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되는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다. 안동은 안동댐, 이마댐, 낙동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은 물의 중심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동은 물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즉 안동댐이 있지만 우리 시민 모두는 애물단지로 여겨왔고 이제는 보물단지로 바꿔야 됩니다. 안동댐의 물을 낙동강 하류 지역에 공급하고 그 상당한 대가를 받아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물산업의 선구자는 봉이 김선달입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발상, 창의적인 발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물은 관광자원화 산업화의 동력으로 삼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이마댐의 물, 안동댐의 물을 대구에 공급하고 그에 상당한 대가를 받는 이러한 것을 종지부를 찍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물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주려면 안동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녹조 문제, 퇴적토 문제, 이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 유치와 함께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업기관이 같이 유치가 되어야만 안동댐은 그야말로 물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안동시가 적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백신 산업의 전진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상북도 바이오 연구원이 만들어진 지가 20년째가 됩니다. 경상북도 바이오 연구원을 만들 때 모두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이오가 웬 말이로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은 바이오와 전혀 관계없는 대한민국 안동이 이제는 연구개발, 비임상, 임상,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산업의 전 주기 시스템을 갖추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지금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바이오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고 또 특화단지가 지정되고 기회발전 특구까지 지정됨에 따라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바이오 관련 분야의 기업을 안동시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러한 원년으로 삼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동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축산물 마케팅 및 유통이 활성화돼야 돼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안동은 사과, 고추, 생강, 마 모두가 전국 생산량 1위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떠냐면은 안동 사과가 청송 사과로 박스가리에서 몇 배로 팔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안동의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의 브랜드도 장목번마다 다 틀리고 포장의 규격도 장목번마다 다 틀리고 딸기도 어디 가면 새벽딸기고 어디 가면 무슨 딸기고 이게 안동 딸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동의 통합 브랜드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붙여서 팔아야만 청송사가 영양고추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는 통합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모든 박스는 통일되게 나갑니다. 통일되게.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 안동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를 할 수 있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포장 단위의 규격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은 중량 개수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당도, 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팔아야지 단순하게 빛깔 좋다고 해서 팔리는 시대는 지났다. 당도를 좋아하는 사람,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 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마다 다 차별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박스에 표기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판매는 농민은 생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는 지자체나 농협이 전담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농민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온갖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완리기 오일 장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농협과 유통센터를 통해서 안동의 농산물을 계약 재배해서 많은 농산물들이 팔릴 수 있도록, 즉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한 가지 예로 원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약재 유통센터가 지금 설립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의사협회하고 다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안동에서 생산되는 한약재가 이 유통센터에 들어가면은 모두 한의원에 공급이 다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판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장터를 조절. 오일장 그러면 대부분이 강원도 정선 오일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안동에 있는 중앙신시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일장으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신시장은 과거에는 정말 경상북도 북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해서 정말 성황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급속히 축소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수용품의 시장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문화를 파는 그러한 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안동 사람들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동 중앙시장을 왔을 때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즉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탈바꿈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일장을 옮겨놓았는데, 5일장을 옮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안동으로 말하면 신양하면 중앙통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대한민국 물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중앙통의 노점상을 펼쳐서 장사하는 곳은 유일하게 대한민국 안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정체가 되고 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도로 위에서 장사를 하니까 차량이 정체가 되고, 인도 위에서 장사를 하니까 사람이 다닐 길이 없고, 더 심각한 거는 거기에는 자리세는 300부터 1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을 자기들끼리 자리세를 받고 수십 년간 거래를 해요. 지금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농촌에 있는 할머니들 물건 팔러 오면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어쩌다가 자리 한번 잡으면은 또 자리세를 또 6,000원 정도 내야 돼요. 짜장면 한 거 사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해서 우리 농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오일장에 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터를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으니까 또 기득권들은 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개선해야만 안동이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안동시를 방문했을 때 과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정리정돈이 되어서 안녕하를 찾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러한 오일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안동시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이 가지고 있는 사유와 성찰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 재미와 감동을 중심으로 한 놀이문화, 그리고 이야기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문화를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안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문화도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축제를 통해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안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동은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입니다.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키웠을 때 우리 안동의 위상은 새롭게 정립이 된다. 그래서 봄과 가을은 계절적인 특성, 봄과 가을은 지역적인 특성, 여름과 겨울은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한 축제를 통해서 작게는 대한민국, 크게는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안동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가 차별화돼야 됩니다. 콘텐츠가 차별화되지 않고 과거에 했던 방식 그대로 행사를 하면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공간의 확장을 통했습니다. 과거 탈춤공원, 기차역, 원도심까지 공간의 확장을 통해서 안동시 전체가 축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 축제할 때는 탈춤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안동 시민 모두가 하루에 3번씩 나옵니다. 도심은 텅텅 비어릅니다. 짜장면 한 것도 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상인들은 모두가 외지상이 됐어요. 이제 이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동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진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가 대폭 확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20몇 년 동안 해왔지만은 말은 국제지만은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도시 몇 개국만 참여해서 국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100개 팀이 들어올 정도로, 즉 5대양 6대주의 탈춤은 탈춤 축제 기간에 오시면 대한민국 안동에서 다 볼 수 있다는 이러한 콘텐츠로 키워나갈 때 세계인이 감동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는 50개 팀이 왔는데 올해는 더 많은 팀이 와서 또 그 품격 높은 팀이 와서 안동에서 탈춤을 공연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안동댐에 대한 산업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안동댐을 관광 자원화 시켜야 됩니다. 안동댐을 보존이라는 미명하에서 방치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화 시킬 것인가.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해요. 안동을 가지고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동 시민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댐이 관광 자원으로 거듭해야 된다. 그래서 댐 안에 마리나 리조트, 수상실경 공연장, 그리고 수상호텔, 정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여수에다 미디어 파사를 집어넣고 안동댐 전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해서 원령교와 영락교 사이에 대규모 수상실경 공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연장이 완성되면은 중국의 인상소호 시리즈를 볼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 실경 뮤지컬 공연장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안동이 대표적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관광객,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관광지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 194의 안동역을 문화관광타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옹천에서부터 운산역까지의 35km의 구간이 정말 아깝게도 철길이 빨리 없어져 버렸어요. 철길을 없애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없애기 때문에 기네스북 1호에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는 철길을 7년 동안 놔뒀어요. 뭐 때문에 놔뒀느냐? 무엇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모노레일도 운영하고 해변기차도 운영하고 스카이캡슐도 운영하고 산책로도 만들어서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과거의 철길 주변은 슬렁가였어요. 발전이 안 됐어요. 지금은 정말 관광객이 들끓는, 특히 주말에 가면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해변 열차를 탈 수 없고 스카이캡슐을 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도 옹천에서부터 운산역까지 기찻길은 뜯어갔지만은 복합 휴양 레포츠 공간으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선 194의 안동역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 그다음 문화도시, 여러 가지 관광 휴양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동에 와서 기차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로 가는 이러한 거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동역에서부터 와룡터널까지 철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되면은 안동댐 수상실경 공연장과 연동이 되면은 정말 안동 기차역에 차 세워놓고 미니 열차 타고 성락철교 가서 걸어서
원령교 가서 수상실경 공연장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이 가지고 있는 인문도시,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에 있는 세계 금융위기의 반성 과정에서 경제나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과 인물이 중시하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축이 서에서 동양으로 서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안동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안동의 인문 가치를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 인문가치 포럼을 시행을 했고, 또 작년에는 인문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시장 군수들이 대한민국 안동을 방문했어요. 올해는 50개 도시를 목표로 하고 내년도, 전해년에는 100개 도시를 목표해서 대한민국에서 안동의 사람 중심의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계의 도시민들을, 도시의 지자체장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을 대한민국 안동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문학 포럼을 같이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인문학자 네트워크까지 같이 결성해서 그야말로 인문의 중심에 대한민국 안동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지방시대의 모범복지도시가 됩니다. 결국은 안동형 저출산 극복 인구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문제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은 경북마루 올케어 센터입니다. 행안부의 공모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안동이 지정됐어요. 이 올케어 센터는 뭐 하는 거냐? 일단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고, 아이 낳아야 되고, 그 다음 보육까지 전주기 시스템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금 우리가 교보생명 건물을 선택했느냐라는 얘기예요. 만남의 장소가 먼저 돼야 돼요. 안동기차역, 과거에 터미널이 여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역이 관광 휴안타운으로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안동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만들어놨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육을 해주는 이러한 올케어 센터를 올 한 해 완전히 정비를 해서 가동을 시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아기를 낳으면 어디 가야 되느냐? 부산 가야 돼요. 서울 가야 돼요. 대구 가야 돼요. 안동 사람은 칠곡에 주로 많이 갑니다. 가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줘야 돼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안동 시민들 또 북부 지역 시군민들은 안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산후조리원 만들면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은하수랜드까지 만들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상동에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부터 취업까지 든든한 정책. 과거의 안동은 교육도시였습니다. 이중하는 택리지에서 조선지제 반제 영남, 영남지제 반제 안동이라고 했어요.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인재의 반은 안동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도시의 명성은 최근에 점점 오면서 교육도시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안동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지자체의 정책을 보면은 장학금을 줍니다. 지방 소멸을 늘 목놓아 소리치면서 장학금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이 다른 외지의 대학으로 가면은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면 지방 소멸을 하고 완전히 역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그 지역에 갈 때도 장학금을 주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 대학에 올 때 장학금을 주는 이런 제도로 안동시가 바꿨어요. 이렇게 바꿈으로써 작년도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안동시는 기업도시로 도약을 하면서 결국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우수한 유명 기업들이 안동에 왔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서 고용될 때 그 기업의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일단 만남을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은 각자 그 생활에 바빠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안동시는 이러한 만남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지금 성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실현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살 집이 없어요. 결혼을 못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집이 없는 거예요. 또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 타가지고 보육비 다 줘도 돈이 모자라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동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안전한 도시, 더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망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우회도로가 영가대교에서 기차역을 통과하는 영가대교와 그 다음에는 웅부군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차역이 구입이 완료가 되었고 우측변은 올해 안에 또 구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 1942 안동역은 안동시의 소유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안동시민의 오랜 수고였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용상에서 교리까지 가는 북순환로, 동서순환로를 빨리 완성을 시키면 도심 내의 도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도청 가는 도로도 지금 1차적으로 발주를 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동 도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철도망은 강력철도가 대구와 물공급 협약을 통해서 안동까지 연장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경에서 도청, 안동 오는 것이 다음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현재 연구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군위의성 통합신공항이 유치가 되면 사실상 안동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공항이 유치됐을 때 안동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위의성 통합신공을 왔다가 안동을 오지 않고 경주나 대구로 부산으로 다 가버리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문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2억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몇 명 타느냐? 농촌에서 타면은 하루에 10명도 안 탑니다. 10명 타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밖에 안 들어가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민은 불편하고, 장날 아침에 나오면은 병원 가기 위해서 아침에 나오면은 아침에 7시 반에 도착을 해요. 병원 9시 가서 마치면 10시예요. 집에 가려면 오후 5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이러한 불편 문제. 그러면 버스를 많이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되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죠. 이 문제를 행복택시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 안동에서 예안까지는 버스가 1시간 단위 들어갑니다. 예안면 소재지까지는. 예안면 소재지에서 각 동네까지는 모두 행복택시로 다 바꿔버립니다. 행복택시가 5대만 있으면은 예안면면 전체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부르면은 자기 집에서 예안면 사무소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나머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은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는 교통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횟수도 더 많이 늘리고, 또 농촌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 10시에 맞춰가 집에 가려면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이용하게 만들고, 또 24개월미야 영아보호자, 어르신 임산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교통이 편리한 그러한 대한민국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지향 농업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업이 1위가 돼야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농업 수출국 1위입니다. 유럽의 프랑스는 유럽의 농업 수출국 1위예요. 대한민국의 농업은 과거에는 농업이 성황리에 발전했습니다만 세상이 바뀌고 고령화,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농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동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의 주범이 뭐냐면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트랙터기 5천만 원 주고 사고 SS기 3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빚도 갚기 전에 또 새 기계를 사야 돼요. 앞에서는 남는 거 맞아요. 청산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빚 갚아버리면 돈이 없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시의 농지 면적 기준으로 트랙터가 200대 필요하면 지금 몇 대 있느냐? 400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계를 사느냐? 내가 필요할 때 빨리빨리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기계를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 서비스, 즉 임대 기계를 많이 해서 농가가 필요할 때 즉시에 공급하고, 과거에는 9시에 빌려주고 5시에 갖다 줘야 돼요. 여름철 같으면 녹전서 나오려고 하면 2시간입니다. 9시에 빌려주면 집에 가면 11시 되는 거예요. 여름에 뜨거워서 일도 못해요. 한 오후 3시쯤에 갖다 줄 준비해야 돼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만 하면은 배달을 그 전날 다 해줍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하고 오후에 반납하고, 특히 여름철은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내용 요소가 지나면 불용이 됩니다. 이 불용이 되는 것을 농민에게 똑바로 매각을 하면 이익이 될 텐데, 업체에 매각을 하면 업체에서 조금 수리해가지고 2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00만 원만큼 농민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제는 농민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농약 치는 겁니다. 농약을 치는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농약 치는 날은 부부 싸움하는 날이에요. 항상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농약 칠 때가 되면은 줄을 땡겨준다 안 땡겨준다 엄청난 갈등이 많아요. 이것을 모두 드론 방지로 바꿉니다. 작년에 수도작을 100% 드론 방지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올해는 고추, 콩, 마늘, 생강, 양파까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고추와 사과를 그 다음 연도부터 요거는 기술 개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고추와 사과는 잎 뒷면에 쳐요. 잎 뒷면에. 드론이 날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약을 분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5년 이내에 저는 개발이 완료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농약 치는 걸 드론 방지로 다 바꿔버리면은 SS기를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동시가 40%, 농협이 40%, 농가가 20% 부담을 하면은 그야말로 농업 경쟁력이 확연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농민이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론 방제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미리미리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동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러나 30년 뒤가 되면 안동 사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30년 뒤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30년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동 사과는 감로로 설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청송은 시나노 골드입니다. 문경은 가몽이에요. 그럼 안동은 사실상 생산량은 전국의 3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1위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1인데 안동 사과가 뭐냐 물으면 사과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안 된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감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감로는 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입소지를 안 했대요. 필름을 반사 필름을 안 깔아도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러면서 색깔이 잘 나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과 농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같이 선물용 제수용 사과로 가면 저는 망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과가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하면 사과 한 개 손이 10번 정도 갈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꽃사과처럼 젖까지 말고 사과가 막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딸 때는 털어가지고 마대포에 담아가지고 주스 공장에 딱 갖다 주면은 지금 현재 생산되는 소득보다가 더 많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동 사과에다가 안동 대마 씨드를 넣고 뭘 섞어가지고 이 사과 주스를 먹으면은 한 달만 먹으면은 피부가 뽀아진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은 사지 마라 그래도 다 삽니다. 이러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가공상품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경쟁력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애플, 망고, 체리, 과일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사과, 배, 복숭아, 체리, 귤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딱 주면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면 체리입니다. 체리. 왜? 먹기 싫고 맛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미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품종으로 빨리빨리 선회를 할 때 안동농업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료를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동시에서는 시 단위에서는 9%가 가장 적게 받아요. 이 재보험료가 높다가 보니까 농민들이 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가입을 하지 않고,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각종 기후변화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농기계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부담률이 50%인데 지금 30% 낮추어서 농민들이 보험을 들어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많은 정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세까지 건강한 시민, 더 행복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안동시는 수돗물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안동댐, 이마댐이 있어요. 그런데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댐 상류 지역은 거기가 수돗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넣으려면은 10가구가 있는데 돈은 얼마 드느냐? 1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000년을 물을 사줘도 돈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동시는 오지에 있는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안동시에서 직접 물을 생산해서 먹는 물을 병립수로 만들어서 무료로 배달을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들은 맑은 물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수돗물을 직접 먹는 사람이 없어요. 먹는 물은 모두가 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시가 생산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갖다 줌으로 인해서 수도를 넣는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올리기 위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아마 올 후반기가 되면은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즉 마을 상수도, 지하수를 쓰는 주민들 모두에게는 올 후반기가 되면은 병립수가 직접 배달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의 삶의 질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시, 이제는 정원도시가 돼야 됩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이 돼야 됩니다. 안동시는 어떠느냐? 영남산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은 나무 한 폭이 없고 모두가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유명한 도시, 로스앤젤레스, 유럽의 무슨 도시 가보면은 산에서 사진을 찍으면 모두가 어떻게 되냐? 숲속에 집이 살포시 앉아 있어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에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 안동도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기란입니다. 기란 장터에 그 좋은 나무 장사 안 된다고 다 뽑아내버렸어요. 그럼 뽑아내면 장사가 잘 돼야 되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숲이 있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옆에 가서 가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전체가 숲이 되는 그러한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동시의 가로수도 과거에는 닭발처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뭐 때문에? 간판 안 보인다고. 간판 아무렇게 보이게 해놓으면 마요. 손님이 안 오는데. 가로수가 터널을 만들어줘야 돼요. 도심 전체가 숲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육사 공원 앞에 강야 생태공원, 금소에 지금 공원을 작업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방공원을 하고 지방공원이 돼야만 국가정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금소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가장 자연 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안동의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앙선 194의 안동역에도 상당 부분 숲으로 조성을 하고 옹천에서부터 운산역까지 철길가에 나무를 실어서 숲 터널 속에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 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결국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도, 심야 약국도 운영하고 심야 병원도 운영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걷기 열풍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걸으면은 모든 질병은 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걸을 때 문제가 뭐냐면 파상풍이 걸릴까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40세 이상 워크온 가입자에게는 파상풍을 올해부터 무료 접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동 시민 모두가 걸을 수 있게끔. 그래서 낙동강에 가면은 걷기길을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도심 곳곳에 지금 걷기길을 만들려고 해요. KBS 방송국에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 유리 한방병원에도 만들어 놨고, 또 안동댐 유교랜드 앞에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낙동강 전체의 공간과 안동시 도심 곳곳에 이와 같은 맨발로 걷기길을 만들어서 안동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정책들은 안동시 공직자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안동 시민과 함께 노력할 때 우리의 꿈은 실현이 됩니다. 저는 늘 불가능은 없다.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 바로 기후제 정신입니다.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와 계획을 모두가 싫어합니다. 변화와 계획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바이오 산업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경상북도 바이오 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안동에는 바이오 산단이 유치가 되는 겁니다. 국학진흥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안동시 인문을 대표하는 도시로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경상북도 바이오 연구를 만들고 국학진흥원을 만들 때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안동이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계획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동이 세계가 주목받는 그러한 안동으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서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마음대로 줘요. 근데 우리에게 대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은 주되 너희들도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만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 시대를 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모두가 불가능인 것이 환경부의, 지금 대구와 안동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의 정부의 사업으로 지금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지난달에 상정이 됐어요. 이것이 상정이 되면은 환경부가 실질적인 이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지금 국회에서 낙동강 수변 다원화 사업 가는 특별법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 의원님도 오셨을 때, 자, 물을 먹는데 이게 예타가 물을 가지고 경제성을 따지면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전기나 통신은 없으면 불편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물은 없으면 사람의 생명이 위독해요. 이 물을 가지고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예타를 해야 된다.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농촌 지역에 두 집이 살아도 물을 갖다 줘야죠. 근데 경제성 따지면은 뭐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지금 아마 법률안이 여야를 불문하고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통과가 되면은 예타가 면제가 되고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말 급상승해서 정부의 사업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만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단지 유치하는데 2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도청 유치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30년 걸렸어요. 왜? 그 전부터 정치 지도자를 시민들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낙동강 수계가 먹는 문제를 책임지자. 왜?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물을 관리했는 거예요. 지자체가 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수계별로 관리해야 돼요. 왜? 낙동강에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어요. 그럼 이 물을 부산까지 공급해주자. 그러면은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만으로는 부산까지 공급하는 게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주댐은 물이 남아 돌아서 해마다 홍수가 발생해요. 충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자. 1조만 하면 돼, 1조.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부산까지 공급을 해버리면 낙동강 수계는 먹는 물 문제 하나만큼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4대강 수계로 다 발전시키자.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자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아주 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문화재의 재미와 감동을 콘텐츠를 입혀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동이 세계 속의 한국 속의 한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안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 그 다음에 놀이문화, 음식문화를 제대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세계인이 감동하는 또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현재 농기계를 아까도 제가 왜 사느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농촌에 가면 경운기 다 있어요. 경운기 있으면 경운기가만 되는 게 아니고 또 관리기가 있어야 돼요. 약 치려면 또 SS기가 있어야 돼요. 또 큰 논바 가치를 가려면 또 트랙터가 또 있어야 돼요. 이걸 농가가 계속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라는 문제예요. 보조금을 주니까 사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니까 이거 안 쓰려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쓰려니까 부담은 되는데 일단 보조금 주니까 자꾸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농가 부채로 자리매김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동시가 기계를 사서 기계를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왜 그러면 기계를 사느냐의 문제는 내가 원할 때 빨리빨리 못 쓰기 때문에 기계를 자꾸 사는 거예요. 집집마다 관리기 다 있습니다. 관리기를 1년에 몇 번 쓰느냐?
아무리 많이 써도 30번 안 씁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그래서 그 관리기 사기에서 300만 원 부속 다 가면 다 넣으면 500만쯤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늘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동적으로 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줄어들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 또 뭘 하려고 하느냐면은 그러면 임대만 해도 되느냐. 지금 고령화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농 대행센터를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농가에서는 토지만 관리하고 청년 농부들이 가서 농사를 다 지어주는 겁니다. 소득만 올리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 어떤 정책을 시행했느냐면은 추곡 수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 톤백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농사를 크게 지는 사람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복지 영농,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추곡 수매할 마대가 40주짜리가 5개, 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경위 끌고 가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안농시가 전 배달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농촌 일손 부족 문제하고 농기계를 지금 전수조사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농기계로 인한 농가 부채가 발생하는 이러한 농업 문화는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실천하면은 언젠가는 이 꿈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